조기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한 가운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전국 주도권 잡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양측이 몸싸움 직전까지 갈 정도로 아주 거칠게 충돌했는데요. 앞으로 더욱 거세질 대선 전쟁의 예고편을 보는 듯했습니다. 네, 국회는 어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처음이자 6.3 조기 대선 전 사실상 이 마지막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둘째 날로요. 잠시 후 2시부터 경제 분야 이 대정부 질문이 열릴 예정입니다. 어제는 이제 정치 분야 질문이었는데 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이 전국 현안들을 놓고서 거칠게 맞붙었습니다. 양당이 고성을 주고받는 일 하루 이틀 보던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제는요. 마치 이 스포츠 경기에서 양팀 벤치에 있는 모든 선수가 뛰어나와서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그러니까 벤치 클리어링을 방불케 하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네, 이 물리적 충돌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2012년 이 국회 선진화법 시행이 이제 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법 시행 이후에는 정말 거의 볼 수 없었던 그런 이 충돌 장면이 연출이 된 겁니다. 이 양당의 이런 충돌 상황은요, 민주당의 네 번째 질문자로 나선 김병주 의원이 이 국민의힘을 내란 공모 정당으로 표현을 하면서 해산하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 게 발단이 됐습니다. 이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요, 이 책상을 세게 치고 일어나 이 삿대질을 하며 반발을 했고 이후 여야 의원들이 몰려들면서 이 뒤엉킨 채 거친 언사들이 오간 겁니다. 충돌 상황은 한 10여 분간 지속됐고요. 결국 이 민주당 소속인 이하경 국회 부의장이 다급하게 중재에 나서면서 상황은 종료됐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장 상황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김병주, 조용해 주십시오. 자, 조용해 주세요. 양당이 이렇게 충돌하기 직전에는요.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서 내란 사태에 대해서 사과하라 이렇게 집요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얼마 전 민주당이 주도했던 탄핵소추에서 생還했던 박 장관은요. 사실상 사과를 또 거부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공세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집중됐습니다. 특히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박 장관에게 윤 전 대통령 파면에 책임이 있다며 거듭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이에 박 장관은 무슨 사과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내란은 아직 재판 중이고 자신이 내란의 공범이란 내용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박 장관 답변에 김 의원은 짧은 한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또한 김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관저 퇴거 당시에 지지자들에게 어차피 대통령 5년 하나 3년 하나 이기고 돌아온 것 아니냐 이렇게 한 말을 언급하면서 박 장관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박 장관은 자신은 그 말을 듣지 못했고 요즘은 뉴스도 안 본다고 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파면 정부 여기에 대해서 그런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과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사과 한번 하십시오. 내란은 아직 재판 중에 있고 제가 내란의 공범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무슨 사과를 하라고 하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윤 정권 대통령이 파면됐으면은 그 강요들은 당연히 정치적 책임을 지고 저희들 그 다음 날 사의를 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하셔서 다 같이 일어나서 사과한 적도 있습니다. 관저에서 나오면서 어차피 5년 하나 대통령 3년 하나 이기고 돌아온 것 아니냐 뻔뻔스럽고 비양심적이고 이런 말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말 듣지 못했습니다. 뉴스 안 봅니까? 예, 요즘 안 봅니다.
국민의힘도 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의 유력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 겨냥하는 것으로 막 대응했는데요. 당연히 민주당 의석에서는 또 거센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네, 민주당이 내란 사태로 인한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책임을 물으며 주도권 잡기에 나서자 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하며 맞불을 놓은 겁니다. 유상범 의원은 이 전 대표가 현재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요. 주진우 의원은 이 전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을 언급하며 민주당이야말로 외환 옹호당이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민주당의 줄탄핵 시도도 문제 삼았는데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지금 법원에 8개 사건에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정가 사범의 유력한 대석 주자가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평화부지사직을 만들어서 이화영 부지사가 북한에 800만 불을 갖다 바쳤습니다. 이화영 부지사를 계속 감싸며 국민들께 사과 한마디 없는 민주당이야말로 외환옹호당 아닙니까? 어제 양당 공방의 중심에는요, 대선 출마론이 꺼지질 않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있었습니다. 네, 이 양당은요, 한대행의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지명권 행사 범위와 또 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를 두고서도 격돌을 했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이 한대행의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지명이 권한대행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라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김영배 의원은요, 이 헌법기관 구성은 선출된 권력이 하는 것인데 어떻게 권한대행이 선출된 권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느냐라면서 이거야말로 제2의 내란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이 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내용, 그러니까 뭐 대선 출마하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그런 내용이 이 통화 내용이 언론에 알려진 것을 두고도 국민은 한덕수 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서로 무언가를 거래하고 나서 이 유력 대선 후보라는 말을 들은 것 아니냐고 의심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건 적법한 권한이라고 맞받으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배경엔 이 뒷거래가 아닌 향후 출범할 정부가 중국이나 일본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질지에 관심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옹호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역시 한대행의 지명권 행사에 대한 견해를 묻는 이 민주당 질문에 필요성이 있다면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관련 목소리들 듣고 오겠습니다. 총리께서 필요성이 있다면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법꾸라지의 면모를 지금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권한대행이 그 선출된 권력의 권한을 행사한다 이 말입니까? 그거야말로 제2의 내란이다 이거죠.